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유휴 간호사들과 또 신규 간호사들이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 자주 놓치는 부분들 혹은 또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능숙한 간호사로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일교차가 아직까지 좀 크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데이 때, 그리고 또 늦게 퇴근해야 되는 이브닝 근무, 그리고 밤근무, 밤을 꼬박 세워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은 또 밤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시고요.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나 유휴 선생님들이 와서 자주 하게 되는 어떤 실수들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병원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그 이외에도 또 좀 더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좀 더 큼직하게 좀 더 잡았을 때 저는 네 가지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그런 네 가지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내가 또 할 수 있는 실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각인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시야를 넓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수액 연결 후에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처음 입원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프리셉터 선생님들을 쭉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배우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제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IV 라인을 잡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간호사들이 예, 주사를 잘 이렇게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환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사를 맞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도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이 고통을 줄이고 실수를 줄이면서 주사를 주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뭐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나 막상 신규 선생님들이든 유휴 선생님들이든 잘 놓으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간호사가 되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IV 라인은 굉장히 잘 놓으시는데 그 뒤에 처리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은 수액을 놓고 나서 수액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처음에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나 유 선생님들이 오면 그 프리셉터들은 했구나라고 끝이 아니라 항상 가서 확인을 하죠.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수액 주입 속도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 약물들이 주입돼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인슐린이라던가 그리고 NaCl, KCl 뭐 그 이외에도 뭐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승합제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투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병원에 인퓨전 펌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인퓨전 pom프를 구비해 놓고 있는 병원이 드뭅니다. 그리고 인퓨전 펌프가 사실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주 쬐끄만 에어가 들어가도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도시쿨러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시쿨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플로를 조절을 해주고 오셔야 되는데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오픈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나 유희 선생님들은 그게 실수입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교육시키는 프리셉터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뭔가를 시켜도 항상 매번 바쁜 업무를 시행하면서 확인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요. 라인을 잡고 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주입 속도입니다. 처방의 주입 속도가 가트로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per hour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입 속도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라인을 잡고 난 이후에 그 라인을 처음으로 잡게 된 날짜, 그리고 몇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며칠, 몇 시에 이 라인을 잡았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을 때 라인을 제대로 체인지를 해 주어서 정맥염이 발생하는 것과 또 인펙션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라인을 잡고 나서 라인 잡은 걸로 테이핑하고 나서 끝 이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주입 속도가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라인을 잡은 그곳의 날짜와 시간, 게이지가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투약에 관련된 실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환자들마다 간병사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약되는 어떤 약물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간병사나 보호자들이 먼저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이제 우리 손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좀 간호사로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약을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약물, 정확한 환자, 정확한 투여 경로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은 이제 이름이 비슷한 환자가 같은 병동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호실, 몇 호실에 우리 보통 같은 병실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이 똑같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같은 병실에 혹은 같은 층실에 똑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환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늘 숙지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과 또 약물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약물이 추가로 투여된 경우예요. 약물이 추가로 투여된 경우 보통 이제 유희 선생님이나 신규 선생님들 추가가 됐구나. 예를 들면 혈압약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러면 이 사람이 혈압이 높아서 약이 추가가 됐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보통 유희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들은 액팅 업무를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압약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이 사람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겠구나 까지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계속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뇨약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런데 그 약이 하이포에 빠지는 약물이다. 그래서 하이포가 잘 일으켜질 수 있는 약물이다 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이 사람 혈당 측정을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 식사량과 그리고 이 사람이 약물이 투여됐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차지 간호사나 주치의한테 노티가 되어야 되겠구나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액팅이 시행이 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뇨제예요. 그래서 이뇨제 같은 경우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가 투여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 물이 차 있거나 폐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 이뇨제를 통해서 거기에 차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뇨제가 투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약으로 투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로 투여되는 경우가 있죠. 주사제도 정맥 주사냐 그리고 근육 주사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펙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혈압약이 아니라 그 이뇨제가 투여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소변약을 봐야겠구나. 이건 누구나 아시죠? 예, 근데 그것만 보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뇨제가 특히 주사제로 그것도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됐는데 혹시라도 예, 혈압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가 예, 여러분들의 액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막상 병원에 가다 보면 예, 뭐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유유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들은 아직 잘 모른다 싶으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모든 인풋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그게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예, 뭔가를 우선순위를 잡아 나가시면 돼요. 인계 때 아직까지 환자를 모른다라고 쳤을 때에는 그 환자가 몇 호에 몇 번째 베드에 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름까지 다 외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몇 번째 베드에 그 환자가 어떤 약물이 추가가 되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혈압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소변량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잦은 실수라기보다는, 놓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놓치는 부분. 어떤 것이냐면은, 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 주로, 예,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액팅 업무든, 예, 차지 업무든, 어떤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 그리고 업무를 마무리할 때에 어떤 일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일만 잘 진행되어 나간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일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들만 잘 해결해 나간다라면 사실은 저희가 한 듀티당 해야 되는 그 업무들을 물론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는 있겠지만 마무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호사들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든 것들이 업무대로 탁탁탁탁 진행되어 나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입원 환자, 갑자기 나가겠다는 퇴원 환자,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업무의 처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지를 잘하고 있어요. 특히 CPR이라던가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지를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팔로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예, 혈압이 떨어져서 예, 갑작스럽게 승합제를 달아야 되는 환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중환자 병동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 있던 환자가 예, 중환자 병동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려왔을 때 이제 로딩을 하고 막 내려오고 있죠. NS 1리터를 그 300cc나 500cc를 로딩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로딩하면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BP를 다시 재었을 때 BP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응급으로 승합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제 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그래서 도시플러를 달아서 예, 가트수를 조절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 주입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내가 원래 하던 업무를 하러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면 원래 하던 업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 도시플러를 통해서 그 승합제를 달고 났으면 그 환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뭘 확인하셔야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지 적어도 5분 그리고 10분 간격으로는 예, 처음에는 발달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했으니까 라인 잡았으니까 뭐 하고 그냥 끝하고 내가 원래 하던 거 뭐 예를 들면 내가 약물을 챙기고 있다면 약물을 계속 챙기고 있다라던가 혹은 뭐 인젝션을 하러 가고 인젝션하고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 그 일반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그냥 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응급 환자가 왔을 때에는 팔로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또 혈압이 낮아서 승합제를 달았던 경우, 갑자기 심한 하이퍼에 빠져서 50% DW를 급하게 이제 로딩을 한 경우, 근데 로딩을 했는데 로딩을 다 50cc만 로딩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50cc까지 다 들어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체크를 해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 선생님들은 너무 이제 과부하인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고, 모든 낯선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가서 라인 잡고 다 왔는데 뒤에 팔로우를 놓치는 경우죠. 다행히 환자가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유지를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하는 실수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팔로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자주 발견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요 정도만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챙기겠다. 제대로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이 어떤 딱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요것만큼은 제대로 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일을 하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주변의 선생님들도 여기 선생님 유휴간호사고 혹은 신규간호사지만 정말 제대로 환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의 실수를 줄이고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